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뭐 적금을 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펀드를 든다거나 또는 오늘 말하는 연금저축을 들어준다거나 그렇게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세법에서는요, 유기정기금이라고 이제 그런 말을 씁니다만은 이 유기정기금 할 때는 반드시 복잡한 현재가치 평가를 합니다. 평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요. 어쨌든 요즘 뭐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죠? 그 2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적금이라든가 펀드 뭐 여러 가지 상품을 가입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제목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 노후까지 걱정한다. 그래서 자녀의 연금저축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은요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은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은 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여기에서 지금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자, 일단은 연금저축은 늘 제가 설명을 합니다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제적격이라고 부르고 세공제가 된다 그랬죠. 자, 어느 기관에서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다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연금저축이기 때문에 세공제가 된다는 거, 납입할 때 세공제를 받는다는 거, 이게 공통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1년에 400만 원까지 세공제가 된다 그랬죠. 납입할 때는 이렇게 16.5 또는 13.2% 혜택을 받고요. 절세 상품이죠. 그리고 중도에 해지하면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 대해서 16.5% 세금을 낸다는 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지를 하지 말자는 거.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는 제일 크게 권장하는 사항이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고 이 연금저축에서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고 가입일부터 5년 이상이 지나야 되고 연금 수령 한도 그 내의 금액을 이제 연금으로 받아라. 그러면은 이렇게 싸게 세금을 내고 끝을 내겠다. 이게 바로 연금의 납입 단계, 해지 그리고 수령 단계. 여기에서 연금저축이 가지고 있는 크나큰 장점들 그리고 단점 또 장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총 A, B, C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가 매년 400만 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요 금액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들어있죠. 이걸 B라고 부르고요. A는 이거보다 더 많이 넣어가지고 한 달에 400 이상 넣어가지고 세액공제를 못 받은 금액. 이게 매년 100만 원인데 10년이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걸 A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A, B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1000만 원이다. 이걸 C라고 부르면요. 자, A는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아마도 안 받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수령할 때 연금을 안 낸다. 그죠? 그런데 세액공제 받은 B는요. 나중에 세금을 낸다.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낸다. 이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B, C는 납입할 때는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런데 받을 때 세금을 내야 되고요. A는 납입할 때 세금을 냈기 때문에 돈을 받을 때 세금을 안 낸다는 거. 이게 큰 특징이죠. 예, 그런데 국가가 관심 있는 거는 B와 C라 그랬죠. A는 관심 없다 그랬죠. 왜?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다 거두어 갔죠. 그래서 A는 돈이 나갈 때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더 이상 A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징수할 게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거는 B와 C라 그랬죠. B와 C는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돈이 빠져나갈 때 연금으로 받든 아니면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에 해지를 해서 나가든 어쨌든 돈이 나갈 때 그때 세금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항상 국가는 B와 C에 대해서 모니터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재밌는 제도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요 금액이죠. 요 금액은
만약에 일을 안 한다. 자녀가 미성년자 또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납입을 했다. 그러면 요 120만 원은요, 매월 10만 원이니까 1년에 120 아닙니까? 이거는 세공제를 못 받죠. 세공제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게 1200이 돼 있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세공제를 하나도 못 받았겠죠. 그런데 만약 자녀가 직장 또는 자영업을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면은 그때부터는 세금 신고할 때 이제 세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매년 400만 원씩 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 받지 못한 세공제 받은 이 금액을 언제든지 들고 와서 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제 활용을 하면은 미성년자를 위해서 또는 자녀를 위해서 일을 안 하는 자녀를 위해서 연금저축 계좌를 부모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정 금액을 계속 넣으면은 넣는 족족 뭡니까? 세공제를 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금액을 나중에 이 자녀가 일을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면은 그때 요 세공제 못 받은 걸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매월 납입하면은 결국에는 자녀가 세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한 푼도 안 넣어도 400만 원씩 세공제가 된다. 결국에는 나중에 자녀가 1200이 쌓이는데 자녀가 나중에 직장을 다닌다 또는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3년 동안 1년에 400이니까 3년 아닙니까? 3년 동안 한 푼도 안 넣어도 400만 원씩 세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자녀의 노후까지 생각한 부모의 마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조금만 더 보면요. 이제 부모가 말이죠.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을 개설해서 매년 일정액, 매월이죠. 매월 일정액을 납입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이제 연금저축을 만들고 매달 10만 원씩 넣겠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증여라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1년에 120만 원씩 공짜로 주는 거니까 엄연한 증여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이제 세금을 내야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랬죠. 성년자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죠. 그래서 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10년 동안에 요 금액을 넘지 않도록 매월 얼마씩 이제 불입을 하는 그런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면 어떻겠나 이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 자녀가 직장 자영업을 할 때 나중에 연금저축을 세공제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증여 일정 금액을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데 증여세 없고 나중에 자녀는 세공제를 받는 그런 혜택도 있고 그런 일석이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자, 일단은 매월 10만 원씩 넣으면요. 1년에 120만 원. 10년 동안에 이렇게 계속 내준다. 그러면 120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200만 원을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 이렇게 볼 것인가?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 문제. 자,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럼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 연금저축에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매달 10만 원씩 납부를 하고 10년간 납부를 하겠다. 이런 계약을 이제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그러면 10년간 총 1200이죠. 그러면은 버튼 누르시죠. 그러면 오케이. 국가는 말이죠. 오케이. 10년간 총 1200만 원을 증여했구나. 이렇게 도장을 찍으려고 하니까 부모가 잠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Just a moment. 잠시만 기다려봐라 그럽니다. 이거 1200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부모는 이게 1200을 증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는 말이죠. 자, 물가 상승률,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화폐 가치는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이렇게 10년 동안에 이렇게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증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요. 일단은 증여 날짜는요. 매 첫 번째 납입하는 요 10만 원.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0일까지 이렇게 쭉 간다 봤을 때 매달 말일자로 10만 원씩 넣는다. 그러면 1월 31일자가 증여 날짜가 되고요. 요 10년 동안에 넣는 전체 금액을 이때 이 날짜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 1200만 원이다.
어차피 1,200만 원을 10년 동안 넣을 거 아니냐. 그래서 1,200만 원으로 증여 금액을 확정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는 아니다.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0만 원하고 1년 뒤에 120만 원, 2년 뒤에 120만 원, 3년 뒤에 120만 원은 금액이 다르겠죠. 즉 지금의 120만 원과 미래에 받을 120만 원은 가치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2021년도에 만 원짜리로 우리가 짜장면을 먹는다고 칠게요. 그럼 만 원짜리로 짜장면이 한 그릇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그릇이다. 그러면은 이 만 원의 가치는 짜장면 한 그릇 가치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1년이 지나 가지고 만 원을 가지고 짜장면을 먹으려니까 그때는 짜장면 한 그릇이 만 원보다 더 비싸더라. 11,000원이더라. 그러면은 지금 만 원의 가치하고 미래의 만 원의 가치는 다르죠. 2021년 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하고 2021년 1년이 지난 이때 시점에서 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래의 이 만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9,980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980원이다. 그러면은 미래에 받는 만 원은 지금 가치로 평가를 해서 들고 오면 9,980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도 짜장면을 못 먹잖아요. 만 원을 가지고 짜장면을 지금 먹는데 1년이 지나서 11,000원이 돼가지고 짜장면을 못 먹는다. 그런데 그렇다면 요 만 원을 현재의 시점에서 내가 만 원을 준다면은 어떤 가치를 가질까? 이게 현재 가치예요. 9,980원입니다. 이거보다 작죠? 작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현재 가치 평가, 프레젠트 밸류라 그러는데요. 현재 가치 평가입니다. 미래의 돈을 갖다가 현재의 가치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평가를 한다. 이게 현재 가치 평가라 그래요. 예. 그러면요. 자, 1년 뒤에 120만 원, 2년 뒤에 120만 원, 3년 뒤에 120만 원.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물가 상승률은 3%입니다. 3%. 그러면은 미래의 가치는 1년 뒤의 가치는요. 120만 원을 1 플러스 3% 그러니까 1.03으로 이제 나누면 돼요. 나눈 금액이 현재 가치 금액입니다. 그죠? 자, 2년 차를 봅시다. 요건 제곱. 이건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쭉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1년 뒤에 120만 원은 현재로 가져오면은 요 금액입니다. 120보다 작아요. 당연히 적죠. 이건 또 뭡니까? 2년 뒤에 내가 120만 원을 갖다가 내가 준다고 했을 때 이 120만 원은 현재의 가치로 평가해 보면은 훨씬 더 요거보다 더 작죠. 이게 제곱이니까 분모가 자꾸 커지면 더 작아지죠. 어쨌든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갑니다. 예. 그러면은 자, 각 연도에 받을 정기 금액은요. 이게 120만 원이죠. 120만 원. 1 플러스 3%. 이 3%는요. 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인데 현재는 3% 되어 있어요. 3%입니다. 이게 바로 유기정기금이라고 부릅니다. 법에서는 유기정기금.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금,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년 동안에 매월 납입하는 거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0년 동안 나는 자녀한테 이렇게 정리를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기정기금 평가는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전부 다 연도별로 다 더해야 됩니다. 이거 수학 공식 다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다 더한다. 이게 유기정기금입니다. 자, 그래서 자, 물론 이거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는데 1년분 정기금액이 20배. 그러니까 1년분 정기금액은 120만 원 아닙니까? 120 곱하기 20배 한 것보다는 이게 한도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 금액대로 평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2021년 1년이 지났을 때는 요 금액이죠. 120만 원을 1 플러스 3%로 나누면 되고요. 2년 차는 제곱, 3년 차는 세제곱 쭉 갑니다. 그럼 2030년이 이제 10년 차인데요. 그때는 10승입니다. 10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이거 플러스 쭉쭉 전부 다 더합니다. 10개를 다 더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1년 뒤에 현재 가치 평가, 요거는 2년 뒤에 현재 가치 평가, 3년 뒤에 평가, 10년 뒤에 평가 아닙니까? 이걸 전부 다 더하면은 이제 비로소 증여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얼마를 줬는가? 그러면 당연히 1,200보다 낮게 나옵니다. 당연히 적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굉장히 귀찮지 않습니까? 10개를 다 계산해서 10개를 다 더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이걸 심플하게 아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갖다가 간편법이라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1년 0.970구인데요. 120만 원 곱하기 0.970 가면은 1년 뒤에 받을 120만 원을 지금 현재 가치로 평가했을 때 이 숫자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2년은요, 1.913이니까 120 곱하기 1.913를 하면요, 1년 뒤에 받을 거 하나 플러스, 그리고 2년 뒤에 또 현재 가치 평가한 거 플러스, 이렇게 숫자를 바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0년 8.530이는요, 120 곱하기 8.530을 하면은 1년부터 10년까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갖다가 현재 가치를 전부 다 합했을 때 이 숫자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 숫자를 이미 계산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차는 8.530이니까 자, 120 곱하기 8.530이는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따라서 1000만 원을 정리한 거다. 아까 1200만 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200만 원을 갖다가 준 거는 맞죠? 1200만 매년 120이니까 10년이면 1200인데 그러나 미래에 주는 돈은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금액이 낮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를 정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금액을 이제 정리해서를 신고를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부모가 자녀한테 이제 돈을 줄 때는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자는 5천만 원까지는 10년 동안 세금이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10년 동안에 미성년한테 2천만 원까지만 주면 세금이 없다. 10년 동안에 성년한테 5천만 원까지 주면 세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매월 납입금을 정해서 이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보통 미성년자는 한 달에 19만 원 정도 이렇게 내면은 2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성년은 한 48만 원 정도 주면은 이제 5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월 한 달에 19만 원씩 내는 걸로 해서 10년 동안 연금 저축을 갖다가 부모가 자녀 명의로 만들어서 입금을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10년간 세금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매 증여 날짜가 이렇게 10년 동안에 이렇게 납입을 해주는 이 계약은 첫 번째 납입할 때, 그러니까 2021년 1월 31일자 10만 원을 납입해 줄 거 아니에요. 요 날짜가 증여 날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 2021년 1월 31일자 증여 날짜가 되고요. 아까 계산한 요 1000만 원, 요 전체 금액, 이 전체 금액을 이 날짜에 한 방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금액이 아까 1200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이 금액을 이 날짜에 증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가치 평가한 이 금액. 그래서 요 금액을 증여 계약서 할 때 그쪽에 금액을 기입을 적고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렇게 10년 동안 납입을 하면 1200이 세공제를 못 받은 상태로 있다 그랬죠. 그런데 명의는 자녀 명의니까 자녀가 나중에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면 그때 소득이 발생하죠. 그 소득이 발생하니까 이때 이제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다 그러면 연말정산할 거고 자영업이라면 종소세 5월달에 종소세 신고하니까 그때 이 금액을 세공제 안 받는 금액을 이때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연금 저축 계좌를 관리하는 회사, 그러니까 은행 또는 증권회사 또는 보험회사한테 신청을 하면은 요 금액을 그대로 세공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녀의 노후까지 생각한 부모의 마음이다. 이게 바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연금 저축 계좌를 대신 만들어줘 가지고 납입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